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미국의 또 대표적인 휴양지, 즉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을 가시는 하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와이의 주도. 자, 우리나라는요, 원래 땅 덩어리가 작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도로 나눠져 있지만 그 도에 또 수도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미국은 주로 이루어졌어. 우린 도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주로 이루어졌고 그 주가 우리나라의 도 개념보다는 더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이의 주도는 호놀룰루.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 뜨고 내리는 북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하와이 제도, 별칭 샌드위치 제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제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제주도 하면 제주도라는 섬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부속되어 있는 섬이라고 해서 짜잘한 섬까지를 합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 제도를 닉네임이죠. 닉네임으로 샌드위치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가 뭐예요? 그치. 빵과 빵 사이에 패티를 넣어서 먹는 것을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끼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섬과 섬들 사이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별칭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섬은 화산섬. 네, 여기에는 활화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화산섬이에요. 우리가 제주도도 화산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섬은 화산섬이고 대체로 남서쪽으로 갈수록 화산 형성의 시기가 늦게 됩니다. 화산 형성의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는 늦게까지도 완성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활화산의 활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동쪽의 하와이 섬에는 아스피테형 활화산인 마우나로아와 킬라우에어 화산이 있습니다. 킬라우에어는 앞에서도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최고점이라는 거는 그 최고 높이라는 얘기죠. 최고점은 하와이 섬 북부에 있는 아스피테형 화산인 마우나케아, 우리 앞에 나왔었죠. 아스피테형 활화산인 마우나로아, 그래서 뭔가 활화산인 마우나케아로 산 정부는 홍색적.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기를 나누잖아요. 그 세기의 하나의 그 이름이죠. 홍적세에 발달했던 소형의 산악 빙하가 만들어 놓은 빙식 지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활화산, 지금 화산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산악 빙하가 만들어져서 빙식 지형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자, 마우이 섬에는 거대한 분화구를 가진 할레아 칼라 화산이 있고 해안에는 곳곳에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호초로 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섬 되게 비싸겠죠? 산호 되게 비싸잖아요. 기후는 전역이 열대에 속하며 미국에서 가장 열대성이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와이가. 마우이 섬에는 거대한 분화구를 가진 할레아 칼라 화산이 있고 해안에는 곳곳에 산호초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산호초로 이루어진 그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1840년대 영국, 프랑스 및 현지 미국인 간의 사이에 그 귀속권을 놓고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독립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를 갖고 지금은 미국의 영토이지만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도 어떠한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의 귀속이 되게 됐다는 얘기죠. 19세기 후반 사탕수수 파인애플 재배에 성공하여 재당업이 번창하자 아시아인을 포함한 외국 이민들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휴양지로 하와이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하와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그쪽으로 증집이 됐다고 얘기하죠. 증용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했어요. 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아시아 쪽 사람들을 데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사탕수수 농장에. 그래서 그 뭐 요새는 미국에 우리나라의 교포가 광범위하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하와이 쪽에 사는 교민들은 보통 이때 일제강점기 때 이주했던 사람들의 3세가 사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거 보면 좀 아픈 역사죠, 우리나라에. 자, 제2차 세계대전 후 주승격 운동이 성행해지면서 1959년 8월 22일에 알래스카가 49번째, 49번째 주고요. 미국의 50번째 주가 하와이가 됐다는 얘기죠. 자, 하와이 전경인데 너무 이쁘죠?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너무 이쁘. 그러니까 그 산도 너무 푸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색깔을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뭐 아무리 요새 뭐 AI가 있어서 색깔을 만들어내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연의 색깔, 너무 예쁜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우리 이제 명소를 볼 건데요. 다이아몬드 헤드예요. 이게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 섬 남동 해안에 있는 화산 이름입니다. 일반인에 잘 알려진 와이키키 해변. 우리 와이키키 비치 뒤에 볼 거거든요. 해변의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다이아몬드 해변 공원 서쪽에 있는 경승지.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다운 명소라는 얘기죠. 바닷물의 침식 작용으로 아까는 빙식 작용으로 그러니까 빙하, 산악 빙하의 의미 그 영향으로 빙식지대가 하와이 섬에 그 형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낭떠러지가 발달되어 경치가 아름답고 정상에 오르면 와이키키와 호놀룰루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용암 동굴과 99개의 계단, 나성형의 계단을 통과하여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미 육군의 요새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화구에 들어다닐 수. 화구라는 거는 활화산이 이제 터지면서 만들어진 분화구를 화구라고 하죠. 예, 드나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DMZ 지대에 즉 민통선이라는 지대는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군인이 주둔해 있는 요충지라고 해서 민간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명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개방을 할 수 없는 것이 미군의 요새이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평일 오전 6시서부터 5시까지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산의 이름은 빙해석의 결정이 산출되는 데서 붙여졌는데 분화구의 꼭대기의 암석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게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화산 이름이란 얘기죠. 여기 다이아몬드 헤드 화산이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하와이 전체 전경처럼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죠? 이런 색깔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자, 와이키키 비치.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제가 와이키키 해변 본다고 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와이를 생각하면 비행기가 내리고 타는 주도인 호놀룰루도 유명하지만 거기에 그 아울러서 가장 유명한 아마 그 명소가 와이키키 비치일 것 같아요. 하와이를 상징하는 해변으로서 보통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앞 카하나모쿠 비치에서부터 카피올라니 공원에 이르는 3km의 해안선을 총칭해서 우리가 보통 와이키키 비치라고 합니다. 10개에 이르는 길고 짧은 해변이 와이키키 비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치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기보다는 무슨 호텔 앞 비치라는 식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휴양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꼭 필요할까요?
죄송합니다. 명소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쓱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 하와이 가면 어떻게 해요? 묵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숙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호텔이나 리조트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와이키키 해변을 그냥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 어느 호텔 앞에 비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는 불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와이키키 비치에는 여러 개의 대형 호텔과 리조트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해변은 센트럴 와이키키 해변이죠. 가장 많이 모이는 해변은 센트럴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해변과 나란히 달리는 칼라카우아 거리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과 대형 쇼핑몰, 레스토랑이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호텔이 있으면 꼭 같이 발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호텔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놀러 온 사람들이 묵으라고 만드는 숙소죠. 그럼 그 놀러 오는 사람들이 명소만 보고 갈까요? 아니죠. 집에 가기 전에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나눠줄 그 기념품, 즉 선물을 사야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쇼핑몰이 꼭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먹고 다녀야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명소, 즉 호텔과 숙소가 있는 곳은요, 이렇게 대형 쇼핑몰과 레스토랑들이 즐비해 있고요. 여기 와이키키 비치는 또 다른 특색이 하나가 뭐냐면 명품 브랜드 매장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와이키키 해변의 전경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거는 이제 저녁 때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앞에 색깔과 조금 다르죠? 자, 이올라니 궁전입니다. 자, 저랑 같이 보시다 보면 이제 명소를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꼭 건물이 나오게 되면 무슨 양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다이아몬드 헤드는 화산의 이름이었고요. 와이키키 해변은 해변이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양식이 나올 수가 없어. 자연의 명소니까. 근데 어떤 건물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꼭 건축 양식이 나오는데요.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 섬 호놀룰루에 있는 왕궁입니다. 하와이 왕조인 칼라카우아 왕이 1882년에 건설한 궁전이에요. 빅토리아 피렌체 건축 양식을 따른 궁전으로 미국 내에 있는 유일한 근대 역사적 건축물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명소를 보다 보면 무슨 양식이라는 걸 많이 보는데요. 빅토리아 피렌체 건축 양식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올라니는 신성한 새라는 뜻이며 하와이에서는 신성시 되는 이름이에요. 이올라니가. 현재 궁전 내부는 박물관으로 쓰입니다. 지금 이 궁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궁전들은 어떠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요. 근데 이올라니 궁전도 마찬가지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당시에 사용했던 가구, 침구류, 주방 등과 그 외 전화기, 전기 등의 설비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고 많은 방들은 제각각 특색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올라니 궁전인데요. 이게 아까 빅토리아 피렌체 건축 양식이라고 했죠. 좀 독특해요. 제가 보는 양식 중에. 예. 자,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입니다.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 섬 남동부에 있는 화산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 제가 아까 그 하와이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남동부에는 화산 지형이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늦게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늦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 이런 남동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1916년 마우이 섬의 일부 지역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1961년 마우이 섬의 공원 지역을 할레아칼라 국립공원으로 분리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냥 국립공원이었는데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1980년 할레아칼라 국립공원과 함께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의 보전 지역으로 설정된 후 1983년 하나로 통합되어 그러니까 할레아 칼라 국립공원과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 1980년에는 한가분에 묶어서 그러니까 각각을 해서 인간과 생물권의 보전 지역이라고 설정이 됐는데 1983년은 하나로 통합되어 하와이선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화산의 활동으로 이 하와이는 화산섬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산의 활동 그리고 아직도 활화산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살아있는 화산이죠.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연유산으로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유산이 아니고 이렇게 보존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지정이 된 거고요. 이제 1987년에는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등재진 문화유산의 지정 면적은 87,940 헥타르로 마우나로아산의 정상과 남동쪽 사면 그리고 킬라우 에아산 제가 아까 킬라우 에아산은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개의 활화산으로 되어 했다고 했을 때 남서쪽과 남쪽 및 남동쪽을 아울러서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의 전경이에요. 이거는 그닥 이제 약간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의 잎들의 그 고유 색깔이 있다 보니까 아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하늘은 여전히 예뻐요. 자, 하나우마 베이 자연보호구역. 자, 제가 아까 유네스코에 이 하와이가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구역이 있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비치, 대표적인 비치가 뭐였죠? 와이키키 비치였죠. 수많은 비치가 있는 하와이 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으로 꼽히는 오아후 지역의 만입니다. 자, 이 만은 1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1만은 10,000죠. 그런데 이거는 만. 우리가 0일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만이 뭔지? 그쵸? 넓게 둘러싸여 있는 해안을 얘기를 해요. 입구의 형태가 길이보다 폭이 넓게 둘러싸인 해안을 보통 우리가 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넓게 둘러싸인 해안을 만이라고 합니다. 해안선과 비교해서 바닷물이 육지 방향으로 들어와 있는 수역을 우리가 보통 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넓게 둘러싸인 해안을 특별히 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름 하나오마에서 하나는 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즉 여기서 만이라는 거는 베이를 얘기하는 거죠. 우마는 곡선을 뜻해요. 그러면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쵸 만이라는 얘기죠. 화산 폭발로 형성된 그러니까 이 하와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원래 썼던 하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와이어에서 따서 어떠한 이름 네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우마는 곡선의 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근데 뒤에 베이를 또 붙였어요. 베이가 만이잖아요, 영어로. 그 다음에 아까 이올라니는 신성한 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그거가 이제 자체 하와이어로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산 폭발로 형성된 만으로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하시기가 좋겠죠? 물이 맑기로 하와이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구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자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자연 보호가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뻐서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곳이 훼손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름다운 거는 잘 보존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래오래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와이키키 해변을 봤다면, 자, 라니카이 비치 두 번째 해변을 한번 볼게요. 오아후 섬 동쪽 해변으로 하와이어로 이 라니카이는 천국의 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예쁘겠어요. 천국에 있는 바다니까. 하와이어로 천국의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많은 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오아후 섬 동쪽의 해변을 지칭하게 됩니다. 카일루아 지역에 자리한 이 비치는 새하얀 백사장과 청록빛깔의 바다로 이루어진, 아까 보시면은요, 바다가 진짜 청록빛깔이잖아요. 이루어진, 하늘은 파랗고 바닷물은 청록빛깔이에요. 이루어진 곳으로 매년 세계 최고의 해변으로 꾸준히 선정.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더하지만 사람들은 꼭 선정을 해요. 올해에 뭐 이렇게 해서 맨날 선정을 하는데, 이 라니카이 비치가 꼭 최고의 해변으로 꾸준히 선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의 바다잖아요. 전 세계 많은 연예인들, 자 여러분, 이런 명소들은요, 또 어떤 걸로 활용이 되냐면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 활용이 되죠. 보편적인 명소들이. 그래서 이 라니카이 비치가 천국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화보 촬영 장소로 도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비치는, 자, 라니카이 비치죠. 이 비치는 섬 동쪽에 있다 보니 이른 아침 일출을 보기 가장, 그러니까 좋은 장소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동진 가시잖아요. 요번에는 1월 1일 날이 좀 많이 흐려갖고 일출을 보시는데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동진 많이 가잖아요. 거기 막 위험하니까 바리케이트 채워놓고, 그러니까 선들을 막 해안선을 그러니까 지정을 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처럼 이 라니카이 비치가 이렇게 이른 아침 일출 보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라니카이 비치입니다. 색깔이 진짜 청록색이죠. 하늘은 이렇게 파란색이고. 자, 이제 본격적인 상황 영어 볼게요. 자, 여러분, 하와이가 뭘로 유명하다고요? 그쵸? 화라산을 갖고 있는 화산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쁘다고요? 그치? 비치가 예쁘잖아요. 해변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리조트가 발달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리조트 가면 뭐 하세요? 보통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죠. 스포츠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상황 영어를 이번에 하와이와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 및 야외 활동 보도록 할게요. Where's your nearest gym이에요. 우리가 보통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더 짧게 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짐은 원래는 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where's는 뭐예요? where is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where is는 보통 언제 쓰세요? 그치? 장소를 물을 때, 사람을 찾을 때, 사물을 찾을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뭘 찾으시는 거예요? 장소를 묻는 거죠. 자, nearest가 나왔는데요. nearest는 뭐죠? 그쵸? near에다가 est를 붙였으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가까운. 자, 가장 가까운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죠? 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 where's the가 나왔죠. 그러면 nearest까지는 동일한 문형이에요. 그럼 뒤에 명사만 바꿔버린 거예요. 짐이 나왔고 요번에는 golf 코스예요. 우리가 골프는 코스로 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골프장을 golf cour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골프장이 어디 있어요? Is there a nation park near here?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Where's the nearest blah blah를 봤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Is there a blah blah. Is there는 뭐죠? 뭐뭐가 있습니까고요. 이거는 지금 단수죠. 그래서 뭐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명사만 바꿔볼 거예요. 자, 내셔널 파크이 뭐였죠? 국립공원. 우리 앞에서 저랑 국립공원 한번 하와이에서 보신 거 있어요? 뭐였죠?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자, 그래서 국립공원이 있나요? 조금 더 붙여볼게요. near here. 여기 근처에. 그쵸? 자, 이 near는요. 무슨 뜻이 있냐면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가까이. 그래서 여기 가까이 국립공원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s there a campsite nearby? 여러분이 sit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ite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아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캠프사이트는 뭘까요? 캠핑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nearby를 볼게요. nearby는 근처에 라는 부사예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near라는 원형을 가지고 썼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최상급인 nearest가 나왔고, 세 번째는 원형인 near가 나왔고, 네 번째는 그거의 활용형인 nearby, by를 붙였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문장의 공통적인 건 near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ere's the nearest gym? Where's the nearest golf course? Is there a national park near here? Is there a campsite nearby?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공교롭게도 네 개의 문장이 다 의문문이죠. 근데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where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내려줘야 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비동사로 시작하니까 끝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nearest가 st인데 gym이 g죠. 그래서 두 번째 생략할 거예요. nearest gym이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nearest golf 이렇게 되겠죠. 다음 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this mountain? 자,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What is it? 그거 뭐예요? What is this?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셔서 메뉴를 봤는데 옆에 사진도 나오고 그런데 도대체가 이름도 생소하고 사진을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 그럼 보통 뭐라고 해요? Excuse me. I have a question.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What is it? 이거 뭐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it이라는 아이와 this라는 아이로 대명사로 다 써버리는데 우리 이제 한번 좀 길게 얘기를 해볼게요. it, this를 빼고 구체적인 명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산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tall is it? 우리가 보통 tall이라는 단어를 전에 배우셨을 때는 사람의 키가 큰, 그래서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나 이제 영어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같은 급으로 보니까 동물의 키가 얼마나 큰, 그래서 보통 기린 같은 경우는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tall을 쓰는데 여러분 보시다 보면요.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어떤 산의 높이를 얘기할 때 얼마나 높아요 라고 할 때 high라는 형용사를 쓰지 않고요. 뭘 쓰냐면 tall을 써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 like to go hiking. 자, 우리 여기 보시면 뭐예요? would like이죠. would like 뭐뭐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어요. go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우리 이거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동사
하러 가다. 자, 그러면 I like to go hiking. 그러면 저 등산하러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등산 가시죠. 근데 그 등산은요, 막 밧줄 들고, 로프 들고 가셔갖고, 이렇게 딱 짐으로 받고서는 그 밧줄 이렇게 쭉 내려갖고 그 밧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가볍게 올라가시는 거잖아. 밧줄 타고 가시다가 다치시면 어떡해.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산행은요, 하이기라는 동사를 쓰셔야지 climb이라는 동사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 등산하러 가고 싶어요. 자, 우리 앞에서 보시면 Where's the nearest blah blah? Is there a blah blah? 이런 문형으로 계속 바꿨다면 요번에는 I like to go 동사 원형의 ing 구문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등산하러 가고 싶어요. I like to go fishing. 고 동사 ing. 우리 ing를 붙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동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fish는 물고기 생선이라는 얘긴데 얘가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fish가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낚시하다. 우리 생선이나 물고기 잡다. 그거를 뭐라고 해요? 낚시하다죠? 그래서 저 낚시하러 가고 싶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at is the name of this mountain? How tall is it? I like to go hiking. I like to go fishing.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마운틴에서 AI가 묵음입니다. 그 다음에 혹가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what에서 H는 묵음이 아니에요. 발음 기호를 찾으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영어에서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은 생략을 해도 되고 발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H 발음을 하고 미국에서는 H 발음을 하지를 않죠. 그 다음 그래서 T 사운드를 넘겨주면서 몸과 몸 사이에 끼니까 샌드위치. 아까 하와이 제도를 샌드위치 제도라고 닉네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약화시켜 버릴게요. What is?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name 다음에 of예요. e는 어차피 발음이 안 되니까 m을 넘길게요. name of. 그러면 What is the name of this mountai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is 다음에 it이에요. is it?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보통 I had의 줄임말이나 I would의 줄임말이다. I'd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I의 D 사운드를 받침으로 넣을게요. 그럼 시옷 받침이죠. I 이렇게 되겠죠. How far is to the peak from here? 자, peak하면 최고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고점. 우리가 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산과 맞물리게 되면 픽이 정상이 됩니다. How far is it? 하면은 얼마나 멀어요죠. How tall is it? 얼마나 높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구문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tall을 썼고 이번에는 far를 쓴 거죠. 그럼 정상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From here. 여기서부터. Is it safe to climb this mountain? 자, 이 산을 타는 것이 안전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 선생님, 아까 등산하다 할 때는 climb 안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간식거리 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는 하이크인데요. 지금 이 사람은 하와이 갔잖아요. 하와이에 산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산을 한번 가시고 싶으셔. 그러면 우리가 산의 높이를 물어보죠.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산을 올라가. 이거는 산행이라는 등산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을 타는 것이 안전한가요? 라는 의미로 Is it safe to climb this mountain? 이렇게 된 거죠. I'm sorry. There are marked trail on this mountain. 자, 여러분 여기 mark이 나왔어요. 이 mark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쵸. ed가 붙으면 제가 아까 ing가 붙으면 동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처럼 여긴 ed가 붙었죠. 이거는 동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 mark이 뭘까요? 표시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하다. 그 다음에 트레이를 원래 뭐예요? 선로예요, 선로. 우리가 지하철이나 기차의 선로를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산에 가셨는데 철로가 왜 나와? 기차가 다니고 지하철이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선 트레일이 등산로. 여러분, 등산로가 뭐예요? 원래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인간이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산을 만들어 놓은 거지. 산의 길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우리가 등산로라고 하죠. 그래서 트레일을 씁니다. 그러면 설치된 등산로가 있나요? On this mountain. 이 산에. 그쵸? 이것도 are there marked trail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뒤에 붙였어요. 어머! 그런데 아까 이거랑 비슷한 문장 나왔어요. 뭐죠? Is there a 그쵸? Is there a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요. 앞에 nearest golf course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니다. 내셔널 파크가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는 이 트레일즈에서 등산로들 해서 s를 붙였기 때문에 is there는 못 나오고 are there. 그쵸?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ow far is it to the peak from here? Is it safe to climb this mountain? Are there marked trails on this mountain? 자, 여러분 여기 saf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safe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형용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is 다음에 it이니까 연음해서 is i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marked 해야 되는데 ed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뒤에가 이렇게 trail이라는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mark 원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tr 사운드예요. trai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re there marked trails on this mountain? 이렇게 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투데이스 퀴즈 나갑니다. 저는 등산하러 가고 싶어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이게 그 오늘 투데이스 퀴즈고요. 자, 오늘 투데이스 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수업 중에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네. hit me up이에요. 여러분, hit up 하게 되면 연락하다. 원래 hit이 뭐예요? 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치는 것도 되고 머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송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내 머리를 쳐주는 거야, 노래가. 그래서 hit up 하면 연락하다예요. 우리가 keep on touch에서 연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contac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hit up을 써서 연락하다예요. 그래서 나에게 연락해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it me up. 자, 그래서 오늘 투데이스 팁까지 봤습니다. 네, 수업 중에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봐주시면 되고, 자, 퀴즈 문제 잘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스포츠와 야외 활동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집중적으로.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